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우지가 정말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네. 말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도 보장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한두 번 만난 김정은이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믿고 증명을 하죠? 국민들이 끝까지 속이죠. 예, 끝까지 속이는 것이죠. 대사님께서 2017년 쿠웨이트 대사 대리를 하시다가 2019년에 망명하셨는데 네. 망명하신 이유나 배경은 뭡니까? 예, 그저 정치적 이유가 사실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아, 정치적 이유라면 예, 그거는 지금 북한에 또 저희 가족 친척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예, 아.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저의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아. 탈북을 결심했다고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태영호 공사도 물어보고 예. 자식 네. 걱정 때문에 예. 그냥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렇군요. 망명 후에 사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한국과 북한 어디서도 반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에 가게 되면 제가 정치범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고 혹은 처형될 수도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네. 정치적 이유입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을 택해가지고 여기에 망명을 했는데 네. 제가 망명할 당시에는 그 문재인 정권이 그렇죠. 집권하고 있던 네. 때입니다. 네. 제가 2019년 9월 말에 한국에 입국을 하고 네. 2019년 12월 말에 네. 사회에 배출돼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원을 거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가요? 거치지 않고 그 어떤 무슨 뭐 그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오면서 무슨 직업 교육도 없고 뭐 그러네요. 완전히 그저 방치되는 거죠. 네. 예. 아. 그래서 문재인 정권 3년 기간에 정말 악몽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만약 나온다 하게 되면 무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직업을 잡든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 국정원 산하의 연구기관에 보통 자업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 뭐 김정은이 눈치 볼래 뭐 아, 저희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 뭐 쳐다보지도 않았죠. 죽는지 사는지 거들떠도 안 아이고.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 아, 일전 한 푼 어디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야, 내가 여기에 왜 왔나 싶더라고요 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북 세력들은 대체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정말 눈에 든 가시처럼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그러니까요. 걸림돌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변절자라고. 변절자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자유를 찾아왔는데 그걸 변절자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제 이따금씩 이렇게 같은 탈북민들끼리 쭉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 변절자래.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뭔 소리 하니까 임수경 씨가 그렇죠. 탈북자들을 향해서 무슨 변절자라고 얘기를 배신자, 변절자. 배신자, 변절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탈북민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다 같은 배신자네. 그 사람도 북한에 올라갔다 와서 김일성을 만나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럼 여기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가지고 그렇죠. 네. 배신자 아니냐? 네. 변절자고. 네. 그럼 근데 북한인 경우에는 배신을 했다 하게 되면 네.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임수경 씨는 뭐 몇 년 살고 그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국회의원까지 빼기까지 다 하고.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 그렇죠. 정말 얼마나 그런 사람까지 다 국회의원으로 버듬어주는 이 네.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여기가 좋아서 내가 왔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정 필요하다면 네. 정 살고 싶다면 변절자라고 우리한테 낙인을 찍으려면 당신이 올라가서 사시라 한번.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와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올라가서 좀 사시라고. 그렇죠. 북한 좋아하는 분 가서 올라가 예. 사시라 그러는데 예.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또. 안 올라가요. 여기서 뭔가 좀 해보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 때 보면 탈북민 지원 거의 안 하고요. 탈북민들 거의 다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무슨 이 남북 관계 정말 걸림돌하는 무슨 방해 뭐 하는 사람들이 모양 처벌이하고 또 북한 인권재단도 안 만들고 뭐 하여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 제가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일 막 격분을 했을 때가 네. 탈북 오민들 북송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 가겠다는 안 사람들. 가겠다는 머리를 막 찢잖아요. 그거 네. 보고 정말 전 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저거 어떻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인디고볼슨 짐승도 저런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살겠다고 여기에서 발버둥 치는 애를 그걸 그러니까요. 목덜미를 끌고 가서
죽으로 거기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죄로 확정된 사람도 우리나라에 살인 사형 집행을 안 해요. 그리고 다 그냥 어쨌든 먹고 살게 해줍니다. 근데 아니 살인범인지 확정도 안 된 사람을 네. 그걸 그냥 그러니까- 끌고다가 포승줄에 안대가 예. 가리고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죠. 정당한 사법 절차를 다 밟고 그걸 또 보냈어야 돼. 네.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네. 북한이 인도 요청도 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참 그게 보면 가슴이 탈북민에 아프죠. 대한 정책이 어떤 건지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거예요. 또 최근에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본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한국이 인권이사의 송으로 인권이사의 네. 그 당선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인권 후진국인 나라가 나라들이 당선이 되고 우리가 우리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말 듣다 보니까 신뢰가 이제는 아예 네. 바닥으로 떨어졌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 이게 뭐 인권 대통령이란 분이 인권하고 거리가 멀어요. 뭐 북송 5분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 보세요. 예, 우리나라 지금- 국민인데도 외면해 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뭐죠? 이 월북했다고 몰아가지고 참 이 정권 참. 네. 그리고 이 지금 보면 이제 북한이 지금 뭐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했는데 작년 뭐 이거 올해 뭐 들어와서 근데 이 미사일 비용으로만 이미 1조 원 이상을 썼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 북한 경제는 지금 뭐 민민들 먹고 살기도 힘들 지경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날까? 그럼 도대체 인민들한테는 어떤 돈이 갈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북한에 이런 돈이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미사일 한 기를 만드는데 또 쏘아 올리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수십억 또는 수천억이 그렇죠.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39차에 걸쳐서 이렇게 그렇죠. 발사를 했는데 네. 이 북한의 이 자금 이 원천 자체가 이전에 지금 현재 북한이 자금 원천을 마련하는 곳이 해킹을 통해서 이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자금 이외에는 별로 나오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역도 지금 못 왜냐하면- 하고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제재라는 게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네. 총 10건이거든요. 네. 근데 5건은 2006년부터 2006년 10월 9일에 1차 네. 핵실험을 진행한 때로부터 2015년까지 5건이고 네. 2016, 17년 동안에 이루어진 게 또 5건입니다. 2년 동안에. 네. 근데 이때 진짜 막무가내로 막 쏘아 올리고 막무가내로 막 핵실험을 하고 네. 정말 질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노이 회담에서 상정된 우제도 제재 해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95% 정도의 그 북한 수출품 항목들이 다 이제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재의 기본 핵심적인 목표는 네. 미국이 추구했던 목표는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다 차단하자는 데 목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 올리는 데는 이젠 자금 원천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 그렇죠. 이것을 비트코인을 해서 또 이거 현금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이걸 그렇죠. 또 핵 미사일 이 네. 제조에 또 쓰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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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해외 공간에도 해킹 요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해킹 부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네. 바와 같이 카타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정찰 총국 산하에 있는 그런 네. 해커들이 한 아랍에미레이트에는 한 19명 정도 아. 그리고 카타르에는 한 7명 정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하. 근데 이 사람들이 대체 정찰 총국에서 나와 있었던 해커들이기 때문에 네. 해커들이라는 게 인터넷만 연결이 되는 경우면 네. 아무 데서나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든 뭐 쿠바든 뭐 네, 어디든 아랍에미레이트든 네. 그 어디든 다 가능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해킹 요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대북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또 초강도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활동 무대를 중국이나 러시아로 다 옮기는 것이죠. 아, 예. 그쪽으로 거점으로 예. 옮겼다. 근데 정말로 은행들도 해킹했다 그러고 뭐 가상화폐 거래소도 해킹했다 그러는데 네. 정말 실력이 대단한가 봐요. 예, 막을 수가 없는 제가 수준이고. 듣기로는 실력이 아주 높다는 것으로 오.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체계적으로 이 해커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네. 일거동 중학교의 수재들
그러니까 용재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서 얘네들을 컴퓨터 전문 와. 대학에 입학을 시키지 않으면 혹은 인민무력부 산하의 미림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전자자동화대학이라고 아, 네. 이렇게 표방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컴퓨터 해커들을 양성하거든요. 양성한다. 그렇구나. 양성을 해가지고 이것도 또 실습 형식, 어학 양성 비슷하게 또 실습 형식으로 해외에 내보내서 또 와. 이 실력을 다지게끔 또 만들어줘요. 아,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뭐 예, 그렇군요. 수준이 계속 높아갈 수밖에 참. 없죠. 이걸 참 우리가 틀어 막아야 되는데 참 막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여튼 미국, 한국, 일본에서 이 해킹 막겠다고 지금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유대사님이 지난번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일주일만 살아본 김정은의 비핵화가 의지가 1%도 없다는 1도 없다는 예. 걸 알 수 있다 했는데 네.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에 있을 때 2018년에 네. 그 12월 말에 전보 지식 하나 나왔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마치나 우리 북한의 비핵화로만 한정 짓고 있는데 네. 이 여론전을 좀 벌리라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본질에 대해서 이게 전보로 나왔었는데 네. 그때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그 종이를 어떻게 내렸냐면 네. 남북한의 영역뿐 아니라 한반도를 그러니까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핵도 없애라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괌에 있는 미 군사 기지들에 전개되어 있는 핵 전략 자산들까지 다 없애라 이건데 이거는 사실 뭐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 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지금 전개되어 있는 네.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걸 핵 위협을 빌미 삼아 구실 삼아 자기들도 핵 무장화 하겠다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네. 조선반도 비핵화란 북한도 핵을 가져갔다 아. 이 소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 네. 지금 그 이번에 9월 8일에도 그 최고인민회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걸 완전 법제화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법제화를 했죠. 아예. 네. 그러니까 아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핵화라는 건 이제는 비핵화를 하게 되면 법에 위배됩니다. 위반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비핵화를 위한 회담에 절대 못 나가요. 이제 예. 안 된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자체가 그 시정연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절대로 먼저 핵 포기 비핵화는 있을 수 없으며 네. 또 그 어떤 뭐 협상도 안 한다. 또 그 과정에 흥정할 그 어떤 뭐 맞아요. 등가물도 없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젠 비핵화는 물 없다, 건너 간 이거죠. 거예요. 예. 없어 이젠. 네. 이런 말이나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2021년에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곳에서 네. 예, 거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우지가 정말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네. 말을 해요. 근데 저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을 모른다는 우리나라 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한두 번 만난 김정은이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믿고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비핵화 네. 우지가 있다는 걸 네. 어떻게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호언장담했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도 네. 자기가 보장한다 그랬고 국제사회에도 의지 있다고 보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비핵화 우지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정책의 총파산, 그렇죠. 실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네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네. 이게 다 대국민 사개국이라는 아하. 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물러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알고도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나가는 있는 거죠 그쪽으로. 알고도. 그 예. 김정은은 말로만 저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 정치적 입장 때문에 계속 비핵화 의지라고. 예,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을 끝까지 속이죠. 예, 끝까지 속이는 것이죠. 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발표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군부 3인방 중에서 2명을 교체하는 등 네. 당정군 간부 인사를 빈번하게 이제 실시했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어떤 충성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2012년에 네.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집권을 해서 육성으로 그 연설을 하는데 네. 김일성 생일 100돌세 즈음에서 열병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다시는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겠다고 않게 하겠다고 네네. 장담을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8차 당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작년도 네. 우리 공화국이 처한 대적 환경은 건국 이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그렇죠. 없을 만큼 매우 오목하다라고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 처진가 하는 거를 네. 시사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자체도 대누리는 하나도 없지 지금 그렇죠. 하다 나니까 네. 이 뭐 물갈이 할 수밖에 없는 아,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엔 다 자기가 잘못 행고로 인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공업이다, 뭐 예를 들어서 군사 부문이다 하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한 걸 당의 신임을 받고 당신이 경공업 부문을 책임졌는데 이 인민 생활을 제대로 높이지 못했으니까 이 당 정책은 옳은데 이 사람이 투신하지 않은 그런 그런 결과를 식으로? 초래했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책임을 전가하는 거군요. 전가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 실정을 밑에 애들이 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무오류. 네, 무어려. 그렇죠. 수령의 무오류죠. 무오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공개가 네. 됐습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ICBM 발사 현장에 데려가기도 하고 다정하게 안아주는 모습도 네. 보여줬는데 김정은이 특별히 김주애를 아낀다고 하죠. 어느 네.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정말 김정은이 대체 아빠들이 딸바보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럴 정도로 딸바보인데 또 김정은이로서는 김주애를 대단히 예뻐하고 또 대단히 귀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계속 안고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이 측근들하고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할 때도 네. 주애를 안고 나왔고 또 데니스 로드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행사 때도 그때도 안고 데리고 나왔다고 갔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럴 정도로 그렇게 주애를 예뻐하는데 이 데리고 나온 게 보게 되면 이제 지난 9월에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맞은매여서 예술 공연을 했는데 이때 김주애로 예측이 되는 그런 애가 등장을 하면서 네. 이 외신과 또 한국 언론에서 많이 추측성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빠의 입장으로서는 아니 내 딸이 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닌데 저 딸보다 내 딸은 정말 더 예쁘고 더 네. 귀엽고 더 존귀하신 그런 딸인데 감히 얘를 최고 존엄의 딸과 비교를 해? 그래서 이번에 한번 네, 데뷔시키겠다. 이번에 데뷔를 시키겠다. 너희들 봐라. 아. 너희들 하는 건 다 뭐 언론에서 그러니까요. 자꾸 아, 논의가 되는데 딱 사실 얼굴 그게 보니까 그냥 붕어빵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찍었습니다. 말 안 네. 해도 누구나 보다 이설주 딸이구나. 네. 김정은도 좀 닮았더라고요. 예, 김정은도 네. 반반 닮았어요. 예. 그렇군요. 그런 의도로 데리고 왔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네. 많은 가설들이 있긴 하지만 김정은의 나이 자체가 아직 그렇죠. 40 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또 얘 자체가 9살이에요. 네. 아직 10세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대체로 심리학에서는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나이가 네. 14세부터 19세까지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 철도 안 들은 애한테 무슨 후계요 뭐 하는 것은 조금 네. 좀 근데 이제 지금 김정은한테 아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에서도 아들이 있다. 그게 예. 첫째다. 예. 그래서 아들이 12살 정도만 그렇게 된다고 2010년생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실제 아들은 못 보셨다고 얘기도 못 들으셨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물론 후계 구도를 이제 하려면 네, 후계자를 선정하고 후계자 수업을 이제 하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시스템에서 북한은 매우 가부장적이고 네. 또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네. 그런 나라기 때문에 김주애가 후계를 이어받는다,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봉건적인 그런 유교적인 관습이 많이 지배되는 그런 북한에서 여자한테 이 백두 혈통을 이어받는다 하게 되면 이 김주애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네. 뭐 내가 낳는 아이가 김 씨가 아닌 이 씨, 박 씨, 최 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물론. 백두 혈통의 정통성이 완전히 변이가 되는 겁니다. 김씨 왕조가 아니죠. 예.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선뜻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그렇죠. 내세울 겁니다. 네. 그리고 대체 김씨 패밀리 보게 되면 그 김종일이 때도 김평일이 김용일에는 다
정치적 지반을 닦지 못하게끔 만들기 네. 위해서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네, 그렇죠. 다 해외에 쫓아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종철이도 절대 이 정치적 지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치에 개입하는 걸 절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릭 거짓- 클랩튼 공연이나 봐야죠. 예. 예. 그 이외에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아, 그렇죠. 그러나 그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김경이라든가 김여정은 네. 거긴 또 했어요. 그건 권력을 맡겨도 아무런 위협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조력자로만 그냥- 저력자로서 이걸 쓸 수는 있는데 네. 남성은 절대 이 그렇죠, 여기에 그렇죠. 예, 정치권에 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럼 어디 있는 건가요? 글쎄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김주애가 있다는 거는 제가 들어봤었는데 아, 네. 그 위에 아들이 있다는 거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듣습니다. 아, 이게 참 귀신이 그러니까- 고칼 노릇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독재자니까 네. 뭐 이설주 한 데서 말고 또 다른 쪽에서 또 아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아들이 있다게 되면 제가 추측컨대 리설주가 마지막에 2011년 2월 달에 마지막 공연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 인터넷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게 되면 2010년 7월 내지 8월,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장남이. 네. 근데 생물학적으로 놓고 봐도 이게 우리 한국 여성들은 대체 산후조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월 달까지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네. 그 와중에 리허설도 하고 준비 공연도 해야 되는데 3, 4개월밖에 안 된 갓난 아기를 내쳐두고 이 공연을 한다는 것도 아하. 조금 좀 네. 예, 좀 그렇군요. 예, 아, 그래요? 아기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 아들도 김정은처럼 뭐 해외에 또 혹시 나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도 네. 하긴 하는데 나갈 수도 있죠. 있죠. 네. 물론 예. 있죠. 네. 물론 있고 만약 나간다면 중국이 아닌 아, 예, 그렇죠. 러시아나 뭐 혹은 저 유럽 쪽에서 유럽 아마 쪽으로. 생활하지 않겠냐. 네, 중국 쪽으로 가면 중국에 또 감시나 예, 뭐, 중국의 감시가 또 있고 중국의 벌모로 잡힐 수 있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거기에다가 이 중국 측에서는 무슨 생체 정보에 뭐 몽땅 다 캐치하갔으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로는 아마 그 유럽 쪽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아. 생활할 수 있다면 네. 가능성이 매우 크고 김종철의 아들이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 김정철의 어. 아들이 그러니까 뭐. 혹시나 김정은이 아들이었으면 김정철의 아들을 양자로라도 들여서 해야 하나요? 아니 뭐 계속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물론 이제 네, 예. 맞아요. 예. 이설주만 그 정실 부인이 아니니까 아, 독재자 아닙니까? 김정일이 사례를 놓고 봐도 예, 그렇죠. 와이프가 4명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